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준승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처음 용호동 2기대와 해운대 동백섬을 왕복하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제시하며 일대 개발을 시도했던 IS 동선은 모두를 위한 개발, 천혜의 자연 향유를 통한 부산의 관광 산업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무산되자마자 당초 목적과 목표에 무엇 하나 일치하지 않는 공동주택 개발을 용호동 973번지 일원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관마저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분양이익을 얻겠다는 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최초의 사업에 대한 목적도 의심케 하는 기업의 이기적 행태가 고스란히 담긴 개발 행위입니다. 이를 남구청은 제지가 아닌 동조하며 지원했고 부산시는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국토계획법, 제5차 국토종합계획,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을 근거로 법률과 지침에 따라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인허가를 통해 심각하게 공공성이 훼손되고 부산의 가치 달성, 현 부산시 사업에 미칠 악영향을 점검고자 합니다. 푸른독시 국장님 먼저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푸른도시 국장님.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3월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및 변경안으로 이기대 공원에 관한 내용인데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이기대 공원은 공원의 기본 계획과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시행된 보상 사업이 작년 6월까지 해서 완료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기대 공원은 갈매길 그리고 용호부두 일원이 항만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서 해안 보행 동선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의 이기대 문화예술공원 조성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푸른 녹지국에서는 이 이기대 공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이제 요번 지난 그 엑스포 때도 좀 정빙이 되긴 됐습니다만 바다 뷰를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졌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정도는 저희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지정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계법 제2조에 따라서도 공원은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자연경관 보전이나 시민 편의 증진, 난개발 등을 사유로 보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용호동 973번 일원 부지의 공동주택 개발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대 공원 부지와도 좀 이어지는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각도에서 장자산 능선을 가리게 되고 이기대 공원으로 가는 입구에 공동주택이 개발됨으로써 통행이나 관광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대 공원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공동주택 개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바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 구역은 공원구역 밖이라서 학교법처럼 어떤 구역에서 이격거리를 둔다든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상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해서 공원구역 밖에서 일어난 일을 푸른도시국에서 관여를 해서 정리를 한다는 건 사실 좀 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현재로서는 좀 저희들도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만은 공원법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지는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그리고 세계적 미술관 유치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주차장이나 셔틀버스를 통해서 관광 노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지로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안타깝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규율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혹시 담당 부서와는 교류하셨습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공원 부지라든지 주차장 부지라든지 또는 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은 현재 저희들 공원 기본 계획에서 담고 있어서 그 부지 외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 이용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주택건축국장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시 남구 용호동 973번지 1원 주택사업 IS 동서 자회사인 주식회사 MLC 사업입니다. IS 동서는 이기대 공원에 자회사인 블루코스트의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철회되었고 이후 1원을 매입해 왔습니다. 23년 5월, 9월 해당 부지를 매입할 때만 해도 사업 목적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라고 얼른 대응했지만 결국 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본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알고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호동 973번지 일원이고 약 대지 면적이 한
7,000평, 7,200평 정도 됩니다.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세 개 동의 건축물을 319세대를 건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 경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에 사업자가 남구청에다가 공동주택 심의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 한 3개월 정도 협의를 거쳐서 남구청에서 2024년 1월 달에 저희 시로 공동주택 공동심의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 2월 달에 저희들 심의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올 5월 달에 주택건설 사업자가 그걸 검토해서 다시 이제 남구청에다가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9월까지 남은 부지 매입 직후 사업 주체인 아이드S 동서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남구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난 2월 26일 주택사업 공동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이제 부산시의 역할이 이제 종료가 된 것인데요. 부산 시민 모두에게 그리고 후손에게 몰려줄 이런 경관에 대한 훼손 문제를 포함해서 전망의 사유화, 환경, 경제, 문화적 가치가 높은 이기대 공원에 대한 침해 범위도 우려가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심의 결과에서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통합 심의를 하셨는데 통합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주택법에서 저희들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저희들이 2020년부터 통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 부분을 따로 할 수 있는데 건축과 경관 그리고 교통, 개발행위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는 심의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게 통합심의위원회입니다. 네, 주택법 제18조에 의거하면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사망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추천을 받는 위원들 그리고 공무원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부산시는 그 1호에 해당하는 건축위원회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행위에 관련된 허가를 위해서 3개 분야 위원 총 20명이 부산시에서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건축위원회 구성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보시면 건축계획 4명, 구조 1명, 설비 1명, 그리고 교통과와 남구도시계획위원회가 참석했습니다. 주택법 제18조 1항 1호에서 6호를 보면 주택법에서도 사업계획의 심의에서 국계법과 경관법 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건축위원회 안에 도시계획위원, 경관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 위원들이 이번 통합심의에서 참석하지 않은 이유 혹은 제외된 이유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남구청에서 심의 신청을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중에서 건축하고 교통하고 개발 행위 허가를 공동으로 심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왔고요. 그래서 경과는 따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가 워낙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인력풀이 150명 정도 됩니다. 149명인데 그 중에서 경관위원이 9명 정도가 있고 도시계획위원이 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그 안에서 이제 사안을 봐가면서 이제 인력풀 중에서 건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만은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 남구청에서도 그 3개 분야를 공동으로 심의를 해달라고 신청이 해와서 저희들이 경관 부분은 경관하고 도시계획 부분은 빠져가 있습니다. 결국은 남구청에서의 추천 요구도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이런 지점에서 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기계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시 가치를 저해하는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봤습니다. 이기대 공원과 갈매길, 각종 관광 레저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고 불꽃 축제가 열릴 때면 갓길에 주차를 포함해서 인파가 굉장히 몰리는 지역입니다. 미술관 설립까지 향후 생각한다면 주차 공간 부족은 물론이고 인파 문제 우려도 좀 우려가 되는데 좀 기계적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한 우려를 표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관광 계획이라든지 또 다른 문화예술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기반 시설로 주차장이라든지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은 잠깐 저희들이 이제 한계가 저는 이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당하게 저희들이 제어할 수 없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예를 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경관 부분이나 안 그러면 도시계획의 기본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구 단위 의제도 지금 본 개발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가 중에 건축, 경관, 개발 행위 허가를 저희들이 공동으로 심의를 처리했는데 개발 행위 허가 중에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의 의제 처리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 도시계획의 의제 처리는 사업자가 이제 남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아파트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 사업자가 그 도시계획에 대한 의제 처리를 남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씩 하면서 전체 물론 이렇게 뭐 단순하게 아파트를 짓는 행위가 뭐 그냥 아파트만 만드는 게 아니고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도로 기반 시설 아까 말씀하셨던 기타 경관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가 아무래도 기초단체에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균형 때문인 것 같은데 지구단위 계획 의제 처리 근거를 보면 지구단위 계획 의제 대상은 국계법 제2조 4호 다목의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반 시설이라 하면 다음과 같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공원, 광장 시설을 포함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쭉 되어 다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정의에서 이 기반 시설을 보고 남구청은 이제 지구단위 계획 의제로 올린 것인데 여기에 지금 319세대가 거주할 공동주택이 해당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이제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계획 사업,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구역 아니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기반 시설은 다 되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모자랄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개발 행위 허가나 이런 것들 거쳐서 예를 들면 상수도의 임의라든지 안 그러면 뭐 토지의 절성토 이런 것들을 저희들 검토를 하게 되는데 해당 부지의 경우에는 일단 뭐 기반 시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의제 처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대 용적률이랑 건폐율을 적용해 주기 위한 특혜성 절차로 보이는데 기초단체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기계적인 위원회 구성 그리고 기초단체의 중심으로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문제라고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 기준에서도 사실상 토지 이용 계획은 용도 지역, 주변 환경, 상위 계획 등과 조화로운 토지 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의 기준 2-3 층수와 높이에서도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유도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산지 주변 개발 질서 순응, 건축물 높이, 주변 경관 및 인접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높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심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심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만큼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드립니다. 보다 조금씩 이래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도시공간계획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공간국장.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도시공간계획국에서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의 도시 경관, 자연 경관, 공공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호동 섭자리에서 보이는 절경은 공공재로 봐야 합니까? 사유지로 봐야 합니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좀 안건이라든지 이거는 공공재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기대 공원도 공공재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입구 쪽에 이렇게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 되어 버렸습니다. 용호동 973번지 1호는 법 제36조, 영 제30조에 따라 도시 지역 중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개발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3편에서는 용도지역 지구 용도구역 계획에 따라서 조례를 좀 지정을 하고 있고 자연과 경관의 부조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 자연 경관의 저해나 풍치 저해 우려가 없는 지역을 내세우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현 부지에 공동주택이 세워지게 되면 장자산을 가리게 됩니다. 자연경관 저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연경관은 여기 문제가 있지만은 지구 단위 계획에서 대규모 어떤 개발 계획이 있으면은 그 조망권이라든지 차폐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9세대가 대규모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규모 단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조례 지침사항에 보면은 상업 지역에는 40층 그리고 주거 지역에는 30층 이상의 어떤 그 아파트 단지일 때 대규모 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0층 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최고 높이가 30
29층이고 평균 높이는 29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규모에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 지구 단위 계획도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것인데 우리 부산은 국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부산시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으로도 이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추가 세분 가능한 지침에 따라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2에서도 경관지구를 세분화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구별 현황 혹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시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이 있고 용도 지구는 5개 지구, 176개소,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이 있고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일반 경관지구가 있으며 도시계획적 제한인 건축물 용도 및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은 한 곳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유엔묘지지구 74년 최초 지정이었죠. 예. 시가지 경관지구는 12개 지구로 도심 미관 유지나 증진, 해안변 경관 유지를 위한 지정 사례입니다. 최초는 74년, 최근에는 2000년이었습니다. 특화 경관지구는 3개 지구 71년 최초 이루어졌고요. 일반 경관지구도 28개 지구로 결과적으로는 모두 도시 미관 증진, 경관 유지, 가로경관 창출 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섭자리 2기대 1호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지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 2기대 공원 개발 계획과 조망권 확보 및 전망, 도시 미관 확보를 위해서라면 사실상 케이블카 사업 철수 이후 고려됐어야 되는 지점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이제 그 용도지구나 지구지역은 도시 관리 계획이 지금 재정 계획이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는 재검토되고 보완 수립해 왔는데. 특별히 습자리 지역에 대한 어떤 지구 지정에 대한 검토는 없었고요. 단지 이제 여기 그 해안 우리 부산에만 가지는 해안 경관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이런 게 관리 계획에서 조금 위협함으로 우리가 지금 수변 관리 계획이라고 별도 용역을 수립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용역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그거는 그 내년 6월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용역 과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2기대 부분에 대해서도 용도지구의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벌써 공사가 시작이 되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좀 다소 아쉽게 생각하지만은 일단 저희들은 부산시 전체의 수변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3편 제1장 용도지역 계획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2기대 공원과 장자산 능선이 보이는 용호동 973번지 1호는 경관지구 혹은 고도지구로 용도지구 지정 및 관리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는데 이 지금 요거는 용도 지역을 일단은 저희들 경관 계획에 뭐 검토가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계획은 없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구별 최초 결정 일들만 보더라도 72년을 시작으로 해서 가장 최근 지정된 것이 2010년으로 14년 전입니다. 24년 현 시점에서 시의 도시관리 계획이 인구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고 시의 사업과 함께 2기대 자연공원, 문화예술공원, 한만 재개발 등으로 보존 가치가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오해님 말씀대로 이렇게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별도의 어떤 관리 계획에서 다 수렴하면 좋은데 거기에 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수변 관리 계획에 의해서도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바로 서야 기초단체를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명시해 주시고요. 예. 국계법 제7조 용도 지역별 관리 의무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관한 개발, 정비,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적극적 행정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의무라는 점 다시 상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높이 규제가 결국 지금 문제가 또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민간이 개발에 악용을 하게 되고 소유자는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되면 공공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이번 용호동 973번지 이런 신축에서 민원이 대두하는 것과 일치한데 2011년 7월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 단서에 따라서 경관관리를 위해서라면 도시계획 조례로 층수 제한 가능하게 변화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조례를 통해서 높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은 지금 종별로의 어떤 계획은 있는데 고도 지구 지정을 위해서 고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개정의 의지는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개선 개정.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도시 지금 관리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고도지구는 시가지 계획이라든지 몇 가지 개선을 하고 있고 올 연말에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면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 높이 지역을 고도 지역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고 있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방향도 그렇고 인구 감소, 저탄소, 또 난개발 방지나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국제관광 거점을 육성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이 흘러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높이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이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부처에서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의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사실 개발 완화가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1조와 52조의 8호의 2까지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 필요 지역이거나 도시 지역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혹은 그 밖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 이용률이 낮아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지역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본 지역은 도시 관리 계획의 일환의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효율적인 어떤 토지 이용을 위해서 도시 관리 계획이 규정하지는 조금 작은 규모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에서 경관 훼손은 지양한다라는 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개발 규모가 과도하게 증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현재 용호동 973 1호는 인구 밀도에 있어서 단 319세대가 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시급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주변 현황을 보면 동기업인 IS 동소의 W 1488세대를 포함하면 총 1488세대가 입구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1원까지 포함하면 16,896세대가 넘습니다. 이후에 인근 남천동 메가마트 부지 그리고 삼익비치의 개발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2만 세대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의제를 통해 용적률, 건폐율까지 최고로 높여줄 명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교통이라든지 경관이라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교통이라든지 교통 영향 평가에 대한 어떤 주변 도로라든지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교통 계획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남구청 자체에서 이 경관에 대한 심의는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결국 기초단체에서의 결정에서의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호동 973번지 이런 공동주택 개발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56조 개발행위의 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같은 법 제58조 1항 그리고 같은 형 제56조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기준에 따라서 인허가에 적합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인허가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모법은 국토계획법 아닙니까? 모법은 국토계획법인데 의제 사항이 이런 어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요건 사항을 감안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의제되는 사항입니다. 58조 1항 4호, 63조 1항 2호, 조례 제20조 2, 3, 4호, 22조 1호, 6, 7호 모두 경관과 조화, 미관, 환경 손상, 경관 단절, 경관 손상 우려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도시 계획과 관리에 있어서 어떤 법령이든 지침이든 과도한 개발을 제지하고 미관과 녹지 그리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남구청과 부산시의 개발 행위 허가가 좀 안일하지 않았나 혹은 남구청의 결과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아쉽습니다. 현재 남구청과 어디까지 협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남구청에 여러 가지 아직 사업 계획 승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 정부의 권한 위임을 요청하듯 이제 기초단체에도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다만 지도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와 손실을 국민과 시민들이 얻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미래혁신 부시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미래혁신 부시장입니다. 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서 질문 다 들으셨는데 예. 개발 행위 허가 적합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이 있었고 또 그 경과를
다 같이 지켜봤습니다만은 개발 행위가 계획이 되고 이제 인허가 절차를 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허가 절차를 적정하게 다 밟아서 추진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좀 더 경관과 미관 그리고 도시 계획에 좀 맞춰서 심의가 될 수 있으려면 결국 기초 단체에도 그에 대한 지침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시의 행정이 좀 변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부시장님께서는 오늘 질의를 통해서 향후 계획이나 좀 간략하게 생각하시는 바 있으십니까? 자, 앞으로는 당연히 이제 뭐 위임되고를 떠나서 이제 경관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시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침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해당 부지는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상 케이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용도로 아마 쓰려고 땅을 샀는데 해상 케이블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안 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개발을 하다 보니 아마 아파트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도 이제 주거 지역으로 주거 용도로 돼 있고 또 관리 계획에도 제2종 주거지로 돼 있는 되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해상 케이블을 안 하고 나서는 이제 아파트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심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가 계획하는 공원에서 이격돼 있고 그리고 또 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은 이제 그 일대가 보면 이제 용호동 W까지가 상업지역이고 그 앞에 이제 워터프론트가 있고 그 뒤에는 주거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선에 맞추어서 LG 메트로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일한 지역으로 이제 이게 주거지로 이미 기본 계획에서부터 오랫동안 반영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개발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였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장래적으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문제 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별 사업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미관을 고려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 개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 문제는 없지만 최초 목적이 관광이었던 만큼 민간 기업과 이제 소통을 하실 때 좀 더 부산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통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앞에 항만 지역이나 또 이제 시가 갖고 있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제 문화예술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지금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계대 공원과 장자산을 가리는 섭자리, 용호동 973 이런 공동주택 개발 문제는 단순히 민간 개발을 넘어서 우리 부산의 가치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와 남구청이 가진 부산과 시민의 자산에 대한 태도를 우려하게 만드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산과 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부산의 가치를 드높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 계획과 도시 관리, 이제는 새로운 관점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개발은 필요합니다. 민간 기업과도 상생 보완의 태도로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함께 이뤄야 합니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법령에서도 과도한 개발은 지양한다. 경관과 미관을 공적 자산으로 간주해 훼손 행위를 제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이미 초고층 공동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을 포함해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의 이익과 특혜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개발 사례, 공공기업 협상의 부실한 관리 등의 이슈를 안고 있고 기업으로부터는 존중받지 못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16개 구청에는 인허가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민간에게 부산이라는 전국에서 볼 수 없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경관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에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특수하고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우리 부산의 가치가 집행부가 가진 자부심이 높다면 그리고 이를 기업이 인정한다면 인허가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도시의 위상을 지키고 난개발, 도시 가치 및 정주 시민 이익 훼손을 막아내는 행정을 펼쳐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무조건적인 개발에 동조하는 태도가 아닌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산의 가치를 존중하고 키워낼 기업과 상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위임 사무조례에 의거 원활한 행정 사무와 구군의 권한 확보를 위해 인허가와 주택 개발에 대한 권한을 남구청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 개발 계획과 그리고 인허가 거장에서 드러난 경관에 대한 무시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근거로 위임 사무 제3조 지도 감독 조항에
상황에 따라 지도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 의제를 철회하고 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십시오. 더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근거해 경관과 공원 조성 관련 부산 내 전망 사유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이번 용역을 통해 전수조사의 용도지구를 재지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미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산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부산의 미래와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의 설계를 주문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